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네. 저는 초등생들, 중등생들 논술,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상담 오시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 예.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어요. 예. 책 1년에 100권 정도 읽는데요. 그래서 글쓰기 아마 잘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 아이가 좀 기대가 되죠.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아니, 이 친구가 책을 100권 읽었다고 해서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아니, 책을 잘 읽으면 글을 잘 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 많이 읽는다고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서 정작 국어 실력이라든가 글쓰기 실력이 예, 그렇게 높지 않은, 썩 높지 않은 책을 안 읽은 아이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 이 아이 어머니 말씀이 우리 아이는요, 지금 제 나이에 맞는 추천 도서들은 물론이고요, 고전들까지 쭉 다 읽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새벽 4시 30분마다 예, 같이 일어나 가지고 같이 책 읽기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친구였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요?" 했는데 예. 뭐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아이의 어휘 수준이라든가 예. 떨어져 있었고 예. 글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독해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친구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편독의 문제도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 것, 예, 그것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글쓰기 능력에는 어떤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 굉장히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신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문 이제 텍스트를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친구들에게. 그러면은 그 안에다가 글자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진까지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과연 이 신문 안에 있는 기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요, 사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이 우리 아이가 텍스트 위주의 책을 읽었느냐 아니면 그림이 많이 삽입된 책을 읽었느냐. 예, 여기에서도 사실은 우리 아이의 어떤 잘못된 독서 습관 예,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우리 아이에게 뭐 공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독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예. 새벽 4시 30분부터 눈 비비고 일어나 가지고 이제 자기 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친구였었는데요. 그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해 가지고 같이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예, 뭐 고전 책들도 찾아서 뭐 좋은 양서들 골라 가지고 읽었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 아이의 국어 실력 그리고 글쓰기 실력 결코 예, 책을 읽지 않는 별로 읽지 않는 아이의 수준과 뭐 다를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책도 이제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삽입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떼기도 비슷하잖아요. 친구들 보면은 이제 한글 이제 가르치면서 그림을 보여주고 그 아래다가 글자를 보여주고 이제 글자들 익히잖아요. 해가지고 이를테면 나무 하면은 나무 그림 보여주고 그 아래다가 나무 글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나무야 해서 이제 보고 글자를 바라보고서 나무를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림에 치중해가지고 예, 글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림을 보고 감으로 이제 글자를 예, 파악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책을 읽음에 있어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글자를 읽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예, 그동안의 어떤 그림책 읽기와 비슷한 거죠. 예,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풀려봤을 때, 너 이 답 어디에서 찾아냈어? 조금 모자란 듯 싶은데, 그래도 잘 찾아내긴 찾아냈는데, 어디에서 찾아냈어? 했을 때, 예,
질문 안에 사진을 보고 찾아냈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아하.' 하고 이제 그 문제점을 파악해낼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들, 예, 독서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의 경우는, 예, 책 읽기 어떤 논술 수업도, 예, 학원도 보냈었고, 예, 그리고 속독 학원도 보냈었고, 그런데 어머님께서 봤을 때 그 생각만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더니만 속독이 뭐예요? 빨리 읽는데 치중하고, 예,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예, 이 친구는 그냥 발음에 치중해 왔던 거죠. 빨리 읽어야 된다. 예, 근데 빨리 읽는 것이 뭐에 치중이 되었던 것일까요? 글자 읽기. 글자를 빨리 읽는다. 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책 읽기 자체로 그냥 머물렀고, 이 친구가 제대로 책을 읽었는지의 어떤 과정이 좀, 예, 부족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친구들 보면은 책을 싫어하는 친구들 왜 싫어할까요? 예.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어떤 책, 저학년 시절에 읽어왔던 책, 예, 그림책 읽을 때는 애들이 책을 좋아합니다. 예,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그 그림 자체를 또 감상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데도 재미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 그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위주의, 글자 위주의 이제 책을 접하게 됐을 때 어려운 단어들이 쑥쑥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단어 때문에 그냥 닫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운 단어들이 이 책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모르겠다 해서 닫고, 책이란 것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해서 책을 덮고 책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수준에 맞게 쉬운 책을 읽혀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 쉬운 책을 읽게 되면 그 수준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다 한 단계 수준이 높은 단계의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키워나가게끔, 예, 그리고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예, 작가가 쓴 이 문장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일까? 무엇을 작가는 표현하려고 한 거지? 해서 생각을 하며 고민하면서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 어머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예,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아이들의 어휘력이 향상된다. 예,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국어 실력이 향상된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책을 많이 읽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종류별로 그 나이대, 그 학년 대 추천 도서를 도서관에서, 예, 다 대여하고 아니면 서점에서 사고 그것들을 아이에게 쑥 내미는 일,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자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예,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독서하는 그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진행할 때 그 힘을 키워주기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어려운 단어들도 하나씩 짚어주면서, 예,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되는 거야. 신윤리. 이 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대륙, 새롭게 발견한 대륙, 신제품, 새로 나온 제품. 이처럼 신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에서 우리 새로울 신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윤리, 신윤리라고 하지 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주고요. 그리고 문장에 있어서도 이 문장은 왜 쓰였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쓰였을까?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이런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열풍이라는 뜻 알아? 아이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 문장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그 뜻을 유추해 봐. 포켓몬빵의 열풍이 대단하다. BTS의 열풍이 대단하다. 자, 여기에서 열풍 어떤 뜻일 것 같아?
인기가 대단하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 어떤 글을 읽음에 있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나 이 단어 몰라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모르는 단어는 이런 뜻일 것 같아 해서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유추해 나가면서 글을 읽어 나가야 해 해서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부터가 이제 초롱초롱해지면서 아하 하면서 이제 이해해 나가게 되고 뭔가를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하고 싶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은 그 관련된 책을 선생님이 읽으라 하지 않고 엄마가 읽으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꺼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책을 무조건 그냥 추천 도서들 찾고 뭐 도서관에서 대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의미의 문장에 있었을 때 고민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힘, 어려운 단어들, 문장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는 힘, 책을 읽어내려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책 읽기 능력, 여기에 있어서 국어 실력 능력, 여기에 있어서 이제 격차가 생겨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요, 초3부터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초1, 2학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국어 수업에 있어가지고 한글 떼기 읽을 수 있느냐, 이 한글 떼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3학년부터는 이제 한글 이제 다 뗐으니까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3학년부터 이제 사회 교과서를 받아들였을 때 아이들은 또 힘들어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툭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이 3학년 시절부터는 제대로 좀 학습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보통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좀 놀이에 집중된 아이에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놀이 위주의 어떤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부터 학습 쪽으로 이제 가면서 아이들은 경계에 있는 나이잖아요. 3학년부터 이제 아이가 학습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면은 다행인데, 이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렇게 그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그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학습을 배워나가고, 너가 뭔가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재미, 지적인 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어떤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지 그동안 1, 2학년 때의 그 습관에서 좀 벗어나는 한 번에 벗어나기는 힘들더라도 서서히 그 준비들을 시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또 어떤 친구가 2학년 때부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친구들이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좀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까불까불하고 막 놀려고 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좀 진득하니 앉아있고 공부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친구였었어요.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도 점점 자기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렇게 학습으로서의 성취감을 알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됐는데 쉬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연필 잡는 방법도 너무 잘못된 습관.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점점 이제 학습으로서의 어떤 습관이 되어가던 친구였는데 다시 또 도루아미 탑을 연필 잡는 법부터 또다시 돌아가 있고 또다시 막 놀려고 하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더니만 쉬는 한 달 동안 놀이 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놀이 위주의 학원, 막 컴퓨터하고 게임하면서 문제 풀고 그런 놀이 위주의 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예 수업 태도를 보고서 알게 됐거든요. 무섭다, 습관이라는 게. 그 쉬는 타임 동안 한 달 동안 놀이 위주로 다시 갔더니만 그동안 잡아왔던 그 습관들이
예, 사라지고 또 놀이 쪽에 치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 더 배로 다시 돌아가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해가지고 예, 이런 부분들 우리 초3, 초2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제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아이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예, 아이들은 그냥 어떻다. 책 많이 읽어 하면 엄마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에 치중하게 된다? 엄마 나 이거 읽었어요. 엄마 나 이거 5권 읽었어요. 100권 읽었어요. 10권 읽었어요. 예, 근데 그 아이는 제대로 고민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음표를 달고 그렇게 해서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빨리 읽어서 엄마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럴 목적으로 사실은 글자만 읽고 읽는 행위에 집중해서 다 읽었어요. 그래서 다음 책, 다음 책, 다음 책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책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제대로 읽었느냐. 예, 그거를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글쓰기에 있다. 예,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